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현안을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살펴봤더니요. 가장 많은 정치 기사가 한동훈 장관 대전 다녀온 얘기였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네. 이제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온다고 봐야 하겠죠? 예, 뭐 본인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이제 한 70-80% 이상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나오지 못하는 20% 30%는 뭘까요? 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뭐 여전히 조금은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의 행보로 봤을 때 좀 많이 세련돼졌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마추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세련돼졌죠. 예. 사실은 박상현 의원도 지금 초선이지만 정치인이 처음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어색한 것이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할 때 어떤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입니다. 예. 접촉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구를 한다든지 또 뭐 사인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다. 예. 뭐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는 이제 여론 국민들의 반응 평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구라든지 대전에 이제 스마일센터 방문을 통해서 지역을 방문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환영과 지금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부러울 따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예. 좀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어느 정도는 한동훈 장관 인기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30, 40대 여성분들이 예. 뭐 한동훈 장관 뭐 사인을 구해달라는 등 그런 요구를 뭐 한다든지 또 제 유튜브에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는 화면만 뜨면은 유독 뭐 조회수가 높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구나 생각은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거는 좀 상상을 좀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인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혹자는 뭐 정치계의 BTS급이다 뭐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적십사사의 연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거기에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수십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동훈 장관 부인에게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이 좀 인기를 이제 있기 때문에 언론이 먼저 이제 조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임 박범계 장관이 만약에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좀 민주당에는 많이 좀 위협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론의 어떤 추이가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이렇게 지금 탄핵을 남발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역풍을 지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뭐 검사 몇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던 탄핵과 좀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뭐 예. 그래도 여전히 철험의 소속의 여러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민적인 대중적인 예. 지지도 인지도 높아진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철저하게 좀 도움이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예. 뭐 탄핵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의혹만 앞섰지 사실 확인 팩트 없이
뭐 3M이라든지 이모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장관을 키워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어떤 욕설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기반 내지는 지지를 높이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11월 30일 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런 것을 지금 할 예정인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여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국정을 지금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탄핵도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몇몇 민주당 뭐 지금은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예. 민주당 측의 인사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지금 이제 수사 내지는 감옥에 들어갔고 우리 예.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정당 문화를 엄청나게 수십 년 이전으로 지금 퇴보를 시켰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의 인천광역시장에 심지어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으로서 정말 자중해도 정말 부족할 판에 뭐가 지금 잘났다고 저렇게 와서 지금 떠들고 또 용어들 보면 지난번에 이제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렇게 막 욕설 하던 게 그게 이제 많이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용어 하나 보면은 굉장히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쓴 후지다. 예. 이런 어떤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뭐 후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누가 득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지금 우리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좀 자중해야 될 입장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최강욱 전 의원은 6개월 당원 정지 징계하던데요. 이렇게 뭐 민주당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6개월 뭐 당원권 정지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지금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징계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막말이 어제 오늘 지금 막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막말 이런 어떤 DNA가 지금 크게 잘못됐다. 그런데 왜 이런 원인이 있느냐 제가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이 내로남불이다. 결국은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우리 진영의 사람을 자꾸 용서하는 이런 어떤 예. 문제. 그 최강욱 전 의원이 그 민영배 의원 토크 콘서트에 와서 앙컷 설치는 앙컷 이렇게 뭐 가진 욕설을 이렇게 할 때 그 같이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심지어 여성 의원 중에 뭐 강민정 이런 사람들도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게 일반 여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욕인데 심지어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박수를 친다? 나 참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민주당의 철저한 어떤 내로남불의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세게 논쟁하고 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강성 이미지가 조금 이제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사석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든지 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합리적인 어떤 스토킹을 주제로 정책 의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예.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공격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을 사실은 보이죠. 그런 예. 모습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고 예. 저는 정치인 이전에 예. 그러니까 뭐 총선 이전에 정치인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은행에 있어서 또 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단순히 좀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사회가 좀 각박하고 그 갈등이 심한데 우리 정치인이 이런 어떤 막말 논쟁으로 인해서 예. 국민들을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요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음단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원희룡 그 장관이 개항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붙겠다 이런 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지역구도 마다하지 않고 험지에 나와서 이제 싸우겠다 이런 어떤 좀 결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가 어디로 될지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 장관들이 총선에 나오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국정 어떤 수행의 연속성도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게 안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장관들이 총선이라든지 국회의원으로 사실 굉장히 더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를 좀 탓할 일은 아니고 단지 이제 장관들이 나오더라도 뭐 인수인계라든지 정책 어떤 수행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되면 그건 또 뭐 비판을 또 받을 어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또 원희룡 장관 이런 어떤 스타 장관 내지는 국민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는 분들이 총선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총선 전략 자체에도 여러 가지 좀 큰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요즘에 얘기하는 슈퍼 빅텐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일반 세력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한 빅텐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민주당의 일부 어떤 탈당 가능한 뭐 비명계부터 해서 지금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뭐 권태섭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포함하는 어떤 빅텐트를 뭐 이렇게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소통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